성남시의원 3선, 경기도의원 3선을 이뤄내신 최만식 의원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최근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의 우수의원 연구 단체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지역구 주민 및 구민 여러분께 소회와 함께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의 우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기대에 잊지 않고 처음 초심 그대로 도민을 위해, 성남 시민을 위해 더욱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최만식이 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시의원과 도의원 모두 거치셔서 지방의원 6선의 압도적인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결속과 여야 협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원 6선의 경험이 이제 축적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축적된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또 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겸허히 들으면서 존중하면서 좀 신뢰와 협력을 더욱더 다져나가는 도의원으로서 삼선의 역할을 해낼 것이고요. 저희 민주당의 가치가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 이제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가치를 최중심에 두고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런 도민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데는 사실 여야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상호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보다 나은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되고 어떤 부분을 가치에 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에 협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 경험들이 쌓여서 협력도 잘 이끌어내실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를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르신들께 가장 시급한 지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조례나 정책으로 보완하실 예정이실까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역별 노인복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의 이제 격차를 보니까 이게 여전히 크다. 그리고 또 초고령 사회에 맞는 그 지원 체계도 더 촘촘하게 좀 짜여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가 도시와 농촌, 도농 복합 지역이 경기도에 있어요. 이런 지역 특성을 좀 이렇게 반영한 권역별 맞춤형 노인 복지 체계를 좀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복지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좀 마련해서 지역 간 이제 복지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이니까 경기도하고 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가 이제 고민하는 있는 부분이 이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인데,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조례는 사실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중심이 이제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이제 지원 근거까지 명확히 좀 담아낸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조례 전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기반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좀 해내야 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가 이제 부활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 제도적 장치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 시민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강조했지만
이 사업들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고 좀 활력 있는 노후를 좀 보내실 수 있도록 좀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노후 복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는 자활 성공 지원금 확대 그리고 극저 신용대출 증액을 꾸준히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이 또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제 자활이라든지 이제 금융 지원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회성 지원으로 이제 경제 위기를 한 번은 넘기는데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라든지 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좀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했지만 이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근속유지 이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계급여 이제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지원 대상을 좀 차상위 계층까지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업 초기 정착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보건복지부에 그 지침 개정을 통해서 좀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근속유지 기준 개선점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극저 신용대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관리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융 취약계층이 이제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고 이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극저 신용 대출이거든요. 이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근데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소득 단절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 사금융으로도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도 이 긴급한 생활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차 저번에 보니까 접수할 때 시작 30분 만에 그 2,200명이 조기에 모두가 채워져서 마감이 됐고, 같은 시간대 이제 9,000여 명 정도가 이제 경기민원 24시에 동시 접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렇듯 우리 금융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자금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원 대상이 넓어져서 사회적 안전망이 잘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질문 드릴 건데요. 또 이제 청곡천 정비 등 주민 밀착형 민원도 해결해 오셨다고 합니다. 또 현재 성남 지역구에서 가장 집중하고 계신 핵심 현안이나 올해 안에 꼭 성과를 이뤄내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도 이제 벌써 반 개월이 지나갔는데 선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제 지역구가 이제 일회 신도시가 있고 좀 태평동과 같은 좀 원도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생활 환경하고 이제 정책적 요구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잘 공략해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제 제가 해왔듯이 이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좀 이렇게 시설 확충이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에 좀 도움을 좀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환경 개선도 사실 예산 확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확보된 예산이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좀 제가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초라든지 성남북초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경기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좀 밀접하게 좀 폭넓게 좀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교육 현장의 요구가 사업에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의원님의 이제 정책 관련해서 여쭤볼 게 참 많은데요. 이 푸드뱅크 마켓 지원 개선처럼 또 최만식 의원님의 이름을 걸고 도민의 삶을 바꾼 대표적인 입법 성과와 또 긍정적인 변화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과는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제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의 목소리를 좀 정책과 제도로 좀 연결하는데 힘써온 의정 활동이 가장 큰 보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제 입법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장애아동 복지 지원 조례를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어요. 네. 장애아동은 좀 장애인이면서 아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그 행정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좀 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 체계도 이제 분절적으로 좀 운영이 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지역과 이제 가정의 여건이 좀 각자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취지를 좀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했었고, 이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TF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수렴을 한 결과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발달 지원 영유아까지 좀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해서 조기 발견서부터 치료, 이제 가족 3단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좀 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다 현장에 안착해서 우리 장애 아동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좀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서 보다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런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뭐냐면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일몰될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다시 예산을 좀 살려서 이제 이 사업이 다시 지속성을 갖게 됐는데, 이 차량 지원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차량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이동이 불편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교통수단을 넘어서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중요한 이동 기반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좀 차량들이 지원됐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참, 저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 삶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큰 이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좀 놓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으로 좀 제도로 또 연결돼서 실질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노인 복지부터 장애 아동까지 참 폭넓게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해결사로 또 불리시는데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도민과 성남 시민들에게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식이한테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볼까? 만식이를 찾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줄 거야.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도의원이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거리가 좀 가깝고, 좀 언제든 이제 주민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경기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는 이제 거창한 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창한 말들보다 주민들의 삶 속에 답을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또 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도의원,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고 싶고, 늘 현장에서 저는 답을 찾으려고 해서,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마음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성남을 위해서,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모든 걸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도의원으로서 좀 활동을 계속 하고 싶고요. 또 주민들께서는 끝까지 만식이는 어떻게든지 함께 해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기억되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기도의 해결사 최만식 의원 만나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